자, 권익위는 종결이라 그랬어요. 종결. 그럼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안은 같은 사안인데요. 권익위원회는 종결이다.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인데요. 지금요. 자, 그럼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 요 관련돼서 뭔가 판단을 했어요. 일단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시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종결 결정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 여부에서도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뭐 논의 결과 종결했다. 이거는 더 이상 판단 안 하다. 문제 없는 걸로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뭐 규정이 없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뭐 이런 설명이 조금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검찰총장이 질문받고 좀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검찰총장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묘한 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이게 각각 여야 관련된 건데 양쪽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요.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됐는데. 자, 그건 그렇고요. 어때 권익위원회가 일단 먼저 판단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화면 좀 볼까요? 자, 권익위는 제재 규정이 없다. 배우자에 대해선. 그래서 종결한다. 근데 검찰 수사는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들으셨지만 이런 얘기예요.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수사 진행한다. 그리고 뭐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 간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갈등은 없을 거다. 갈등과 관련된 얘기도 이렇게 꺼내놨어요. 유지원 부위원장, 검찰 수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권익위 신고 종결과 검찰 수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권익위가 뭐 종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속되지 않고요.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권익위가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조사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받은 백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기록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가서 확인했어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조사 보고서에 돼 있고 다만 법 적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적용 규정이 없다거나 대통령 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 뭐 이렇게 했으면 수사 과정에서 이게 참조가 되는데 틀림없이 이 수사팀은 아마 권익위에 조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의견 조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뭐 예상키로는 검찰은 권익위의 의견,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배우자의 그 뭐 법리 적용이야 뭐 검찰도 똑같이 보고 있을 테니까요.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대통령이 인지했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사의 한계라든가 확인됨 없다. 이 권익위의 조사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이원석 총장이 원칙적인 얘기만을 해서 실제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해서 실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관련돼서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뭐 신고했는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권익위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승환 전 회장님께 제가 뭐 짧게 좀 시간 드리면 지금 이 사안 관해서 검찰총장이 얘기한 끝에 대통령실과 갈등 가능성 뭐 이런 거에 질문 받으니까 뭐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수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권익위에서 뭐 청탁 관련성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권익위가 처음 한 얘기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가 처음 한 겁니다. 최재형 목사가 2차 검찰 조사 받고 나오면서 나 이거 대가성으로 준 거 아니다. 그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에 대해 초대해서 고마워서 뭐 화장품 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는 맨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던 서울의 소리 1, 2, 3편 방송에 다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청탁하니까 뭐 대장동이나 뭐 대북송금이나 엄청난 청탁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북방송 관련해서 뭐 송출할 수 있게 해줘라. 최재형 목사가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김창준 미 연방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회에 넣어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최재형 목사가 국정자문위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다만 김창준 하원의원에게, 미국 사람이잖아요, 최재형 목사, 뭔가 좀 나 한국에 이런 연이 있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세 번째 국립묘지에 안장해줘라라고 한 건데, 여기에 지금 행정관 답변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줬냐? 그거는 육아 가족이 신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가득 차서 납골 땅밖에 없다고 합니다. 라고 그 답변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청탁이 성립됐습니까? 저는 이 권익위의 권익위 그 조사는 조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다 가되, 정말 법과 원칙대로 간다면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은 있겠지만은 법원 측에서는 무엇이 어긋났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 굉장히 반발하고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뭔가 또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이 오늘 많은데 이 움직임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이 법안을 뭔가 바꾼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발의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법안이 길어요. 부정통탁 뭐 줄이면 부정통탁 금지법인데, 여기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법에는 배우자가 어떤 걸 했을 때 뭐 처벌이 어떻게 됩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권익위도 이런 걸 인용하면서 아니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 그래서 종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조항을 추가하겠다, 법을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여서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력에 무릎 꿇은 권익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쉽게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마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이상 김건희 특검법을 더 늦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 박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사실 통탄스러운 일인데, 지금 권익위의 결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지금 발언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 물을 때와 아다르고 어다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대로 하겠다 그래요. 누가 들어도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특검이 최초로 시행된 게 왜 된 줄 아십니까? 당시에 검찰총장 부인에게 명품 옷을 선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명한 옷노비 사건이 대한민국의 특검 발현의 최초 사례입니다. 지금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것과 검찰총장 부인이 명품 옷을 받은 것,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정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금지 조항은 있는데 처벌 조항은 없다. 법에 약간 비대칭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 입법하는 건 전 좋아요. 그런데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것도 굉장히 그때 사회적 논란 끝에 그 말하자면 입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좀 바꿀 때는 그래도 수기 과정을 거치거나 해야지, 이게 마치 보복성 입법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추가 혹은 그 나중에 뭐 이걸 갖다 우리가 소급해서라도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게 과연 입법 취지에 맞나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모습을 저는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국회 상황을 쭉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전해드렸는데, 이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순탄하게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다 대치 국면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